늦은 밤에 소셜미디어를 살펴보거나 TV 시청 시 다음 편이 궁금해 한 편만 더 라고 하다가 이른 아침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모두 정말 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잠에 들고 싶은 충동과 싸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물론 다소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습관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수면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면 시간보다 적은 시간의 잠을 자는 경우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늦게까지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있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친구와 대화를 했다면 여러분은 아침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위해 알람이 울릴 때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또한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은 회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죠. 미국 수면재단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우리는 수면 중 가벼운 선잠을 시작으로 4단계를 거칩니다. 선잠에 들면서 뇌파가 느려지고 심박수와 체온은 떨어지죠. 그 다음 우리는 잠에서 깨기가 더 어려워지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빠른 안구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렘 수면 단계에 도달하며 이 단계가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이 4번째 단계가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수면의 모든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수면 부족은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올바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수면 부족이 미치는 몇 가지 주요 영향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체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세포, 조직과 기관이 합쳐진 체계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의 몸의 기능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죠. 수면도 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이 줄어들면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로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마요 클리닉에서 주장했듯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쉽게 아플 수 있습니다. 메디컬 뉴스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질병의 회복을 더디게도 하며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도 일리가 있는 게 누군가가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둘째, 비만과 체중 증가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보내면서 너무 힘들고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운동은 우리의 관심 순위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을 것이며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어 비만의 위험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헬스라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할 때 인슐린 분비량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셋째,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적절한 수면 위생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수면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엄청 답답해질 것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며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거나 뒤척이거나 양을 세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답답함이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어질 수 있죠. 웹MD에 따르면 불면증과 우울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밤새도록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이 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지죠. 이는 결국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수면이 부족해지면 조증 사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 장애의 일종인 조울증은 에너지의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넷째, 집중력이 낮아집니다. 확실히 밤을 새고 나면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집중이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빠르게 전환되며 더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게 되죠. 이는 아마도 우리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얼마나 피곤한지만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아직 깨어있는 와중에 뇌가 우리가 놓친 수면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깊은 단계의 수면에서 습득하고 기억을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건망증과 다른 학습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및 차와 관련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피로는 주의를 흐트러지게 만들고 도로에서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 전만큼 반응 속도를 느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며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 표지판에 계속 운전을 하거나 빨간불을 무시하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것이죠.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졸음운전이 매년 약 6,000건의 교통사고 참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졸음운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양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3살에서 18살의 10대들은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을 권장하며 성인들은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죠. 적절한 양의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들 중 일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분 이상 뒤척이고만 있다면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잠자러 가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씻고 스크린 화면을 끄고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 몸이 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끔 길들여 불면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여러분이 잠을 잘 자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잠을 자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다면 수면 부족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억해 보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설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수면 문제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있곤 하시나요? 아니면 늦게 자는 것이 점점 더 습관이 되어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수면 부족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본 영상이 도움이 될 분들에게 공유해보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더 많은 컨텐츠를 받아보시기 위해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